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애정하는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오늘 5-1 중에서도 조선의 통치체제랑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요, 의정부 육조체제라고 불러요. 의정부 육조체제. 고려 때는 이성 육부체제라 불렀었잖아요. 조선 때는 의정부 육조체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가 뭐 하는 부서냐면요, 여기에는 삼정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라고 하는 세 정승이 있어요. 이 정승, 굉장히 엘리트 신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 정승이 합의를 통해서 이제 국정,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정부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 같은 거를 합의하고 의논한 다음에 왕한테 이러이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왕이 그래 좋은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의정부한테 전달을 하면은 의정부가 각 부서한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체제가 바로 이제 의정부에서 하던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육조는 그 나라의 주요 업무를 나누어 맡아서 집행하던 부서였었는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이제 부서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업무를 나누어서 맡아서 집행하던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태종의 정책 중에서 육조 직계제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의정부의 그 역할을 건너뛰고 그냥 왕이 직접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고 육조가 직접 왕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가 바로 육조 직계제, 왕권이 강화되는 체계겠죠. 의정부는 좀 더 신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사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이제 쭉 내려가서 3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이제 묶어서 3사라고 부르거든요. 이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청렴결백했고요. 나라의 대소사 같은 그런 이제 주요 이슈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뭐 먼저 앞장서가지고 내용을 전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용을 알린다던가 왕한테 보고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언론 기능, 언론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신문이나 뉴스 같은 기능이었죠.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해서 권력의 부정과 독점을 방지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 때도 3사가 있었는데 그 3사는 국가 재정을 담당했었죠. 돈을 담당했다 하면은 이 조선시대 때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는 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사간원에서 3사 중에서 사간원이 했던 거는 여기 중간에 있는 간이 간언이라고 해서 그 이제 바른 말을 올린다고 하는 걸 간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언행, 그러니까 말과 행동 또는 정치의 잘잘못을 왕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헌부는 그 관리를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비리를 일으키거나 부패를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쫓아내기도 했었고 아니면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문관은 그 성종 때 만들어진 기관이죠. 그 세종 때 만들어진 집현전을 계승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연구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서적과 문서 관리를 했었고 또는 왕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 자문을 응대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사. 그 다음에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었고 의금부는 반역이나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것. 왕이 직접 처벌을 했어요.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였고 성균관은 최고 국립교육기관. 그 다음에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었습니다. 한성, 서울의 그 수도를 다른 말로 이제 한성이라 불렀었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체제입니다. 조직은 팔도, 밑에 부, 그 밑에 목, 그 밑에 군, 그 밑에 현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경상도 밑에 뭐 울산이 있고 울산 밑에 남구가 있고 남구 밑에 뭐 이렇게 옥동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지방행정 체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고려 때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이 철폐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군현에 수령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이 되었었는데 이 수령은 이제 리틀 왕이었어요.
우리 왜 뭐 사극이나 그런 데 보면 사또라고 많이 나오는데 리틀 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현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그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그 지방에 뭐 이렇게 그 뭐 범죄자가 있으면 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권한을 다 수령, 이 지방관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현에 있는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또 각 도에다가 팔도에다가 관찰사를 파견해가지고 관찰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또 파견해서 관찰사가 수령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지방 세력이었던 향리, 고려 때도 있었죠. 이 향리는 이제 그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수령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양반들, 조선시대 지배층이라고 했었죠. 이 양반이 따로 조직한 자치기구로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지방 양반들은 이제 또 수령이 중앙에서 파견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역할,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 또는 향리가 혹시나 부정을 일으키지 않는지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유교 질서를 보급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유향소였습니다. 군사제도 16세에서 60세 사이의 그 양인 남자, 일반 그 백성들, 그 양인 남자를 이제 군사제도, 군역 대상으로 삼았었고, 군인, 정군이 되거나 아니면은 군인이 나는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 정군한테 그 군인이 되는 기간만큼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군의 집에다가 쌀이나 뭐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뭐 군사 조직은 이렇게 있었고, 교통 통신 시설, 당시에는 뭐 전화기나 핸드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 굴뚝에다가 연기를 일으키는 봉수제를 정비하거나 아니면은 역참해서 뭐 왕의 명령을 뭐 말을 타고 전달을 할 때 그런 말이나 숙소를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 역참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제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교적인 교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의 양성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천민을 제외한 양인,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천민, 노비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이 바로 교육 대상이었는데, 실제로는 양반 자제가 주로 교육을 받았겠죠. 왜냐면은 일반 백성이면 뭐 농민이나 상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뭐 일한다고 바빴으니까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죠. 교육기관으로는 서당이나 사부학당이나 뭐 향교나 이런 게 있었고, 최고학부로는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관리 등용 제도는 과거제예요. 그 고려 광종 때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그 이제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등용한 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고요. 세 가지가 이제 고려 때랑은 살짝 다릅니다. 문과, 묵과, 잡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그 대표적인 과목이 있었어요. 보통 3년마다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음서제도가 있기는 했었는데 고려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좀 더 중요시 했었기 때문에 고위관직에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앞에 예전에 그 건너뛰었던 거네.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필수. 그 다음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입니다. 원칙은 4대 교린인데요. 4대라는 말 뜻은 크고 힘센 나라를 이제 떠받들고 섬긴다는 뜻이 바로 4대고요. 그 다음에 교리는 그 이제 148쪽 왼쪽 조그만한 글자로 나와 있는데, 이웃 나라와 교류한다. 이웃 빈자에 교류할 교자를 써서 이웃 나라와 교류한다는 뜻으로 이제 주로 만만한 나라 들한테는 교린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 근처에는 세 가지 국가가 있었는데, 여진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명과의 관계는 크고 강한 나라죠. 그래서 4대 정책으로 친선관계를 유지를 해가지고, 미안해요. 문화적인 면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신을 굉장히 많이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많이 배워왔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굉장히 그 이제 풍요로운 나라, 굉장히 컸던 나라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삐삐라고 알라나?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이 삐삐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명나라한테 줄 선물이랍시고 삐삐를 만들어서 명나라한테 줬어요. 명나라 황제님, 저희 조선이 굉장히 노력해서 삐삐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갖다 바치면은 황제가 너희 조선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럼 우리도 보답으로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명나라는 조선한테 수납특권을 엄청나게 많이 내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한테 사대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다음에 여진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교린 정책이었었는데 이제 말을 잘 들을 때는 여진이 이제 뭐 조선한테 잘 대할 때는 서로 교육을 했었고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이제 사뿐히 들여밟고 이런 정책을 이제 교린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여진과의 관계는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여진 애들이 계속 깔짝깔짝거리면서 조선에 침입했을 때는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지도 보면 뾰족뾰족한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사군은 이제 4가지 지역, 육지는 6가지 지역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지역은 이제 세종 때 장악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진이 말을 잘 들을 때는 무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서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똑같아요. 말을 안 듣고 해적질하고 뭐 물건 뺏고 그럴 때는 스시마섬을 정벌하거나 그랬었는데 이제 말을 잘 듣고 그럴 때는 삼포라고 해서 3가지 항구를 개항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이랑 교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의 통치 체제랑 외교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